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22대 총선 열기가 지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충청 지역 표심을 오마이뉴스 대전 충남 본부와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정은 오마이뉴스 기자를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정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아무래도 선거철이기 때문에 예, 예. 좀 바쁘긴 한데요. 예, 그래도 뭐 대구, 경북은 예, 예. 이미 사실은 뭐 거의 당선자가 정해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예, 예. 뭐 그다지 지방선거 때보다는 덜 바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상당히 그 범위가 좀 지역이 상당히 넓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에 선거구가 12개가 있고 예, 예. 경북에 13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25개 25개. 선거구인데요. 예, 예. 예, 그렇지만 이 25개 선거구 거의 대부분을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이 뭐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예. 뭐 넓어도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죠. 그럼 지난 선거에 비해서 지금 네. 뭐 약간 뭐 다른 뭐 양상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지금 어쨌든 전국적으로는 그 심판론 같은 게 좀 많이 네. 이렇게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네, 뭐 전혀 그렇죠. 무풍지대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가요? 뭐 사실 지금 보수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보수가 조금 많이 약하면은 예, 예. 이 대구 경북 쪽에서는 오히려 보수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 뭐 예,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죠. 전국적인 심판 정서가 지금 강하게 불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그쪽은 보수가 결집해야 된다라는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런 분위기죠. 그래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좀 다른 지역과 뭐 네. 이번 선거 같은 경우 어떤 뭐 특징적인 게 혹시 있다면 무엇인지요? 뭐 사실 이번 선거는 예? 1대1 구도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 4년 전 선거와 비교를 했을 때 예, 예. 후보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예, 후보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예, 예. 평균 2.83대 1이고 경북은 3.07대 1이거든요. 예, 예. 경쟁률이. 예, 예. 예, 지난 선거에서는 예, 예. 여기보다는 상당히 높았어요. 지난 선거에서는 예, 예. 대구는 5.1대 1이었고 경북은 4.6대 1이었거든요. 그래.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던 거죠. 후보자가 상당히 줄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 25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낼 수 있었는데 예, 예. 이번에는 후보를 내지 못한 곳이 6곳이나 됩니다. 상당히 많네요. 네, 예, 예. 대구에서 4곳에 후보를 내지 못했고 경북에서도 2곳에 대해서는 후보를 내지 못했거든요. 예, 그만큼 지금 야당 야세가 좀 더 줄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 도전해도 의미 없다라는 뭐 거의 그 철옹선처럼 어떻게 보수의 이런 그 장벽이 좀 두텁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네. 아예 그냥 포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예, 예. 아무래도 여당인 국민의힘 쪽 후보들이 경쟁률이 심하고 예, 예. 또 여기서 탈락한 예비 후보들이 예, 예. 국민의힘을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면은 예, 예.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예. 좀 더 약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3파전 내지 4파전으로 간다면은 예. 어떻게 보면 소위 당선도 좀 바라볼 수 있지 어부지리를 좀 않을까. 얻을 수 있는 뭐 이런 그런 것도 있다라는 뭐 이런 말씀이신 네,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예, 예. 뭐 경북 같은 경우는 3곳 정도를 당선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예, 예. 대구에서도 2곳 또는 3곳 정도는 당선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예. 지금은 사실상 1대1 구도로 뭐 굳어지면서 당선을 뭐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좀 전에 이제 그 무소속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뭐 아무래도 그 이쪽에서 좀 눈여겨볼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좀 눈여겨볼 만한 지역과 쟁점 뭐 있다면 좀 어떤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대구에서는 지금 무소속 후보가 약진하는 곳이 대구 중구, 남구 선거구인데요. 예, 예. 이곳에는 그 국민의힘 소속 도태우 전 후보가 아, 5.18 망언 그렇죠. 파문으로 인해서 예, 예. 공천 받았다가 취소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 예.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국민의힘은 여기에 전략공천을 했는데요. 예, 예. 통일부 차관 출신인 김기웅 후보를 전략공천을 했어요. 아, 예, 예. 예, 그런데 김기웅 후보가 사실, 이곳에 내려온 지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아, 지역 연구가 별로 없는. 네, 그렇죠. 지역 연구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도태우 그렇기 후보 같은 때문에 게 어떻습니까? 도태우 후보는. 도태우 후보는 4년 전부터 꾸준히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 변호사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을 위한 무료 변론도 뭐 상당수 예. 하기도 하고 예, 예. 또 많이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5.18 그 망언 파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전국적인 인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전국 인사가 됐죠. 네, 그러면서 예. 그동안 그 예비 후보 때부터 지금까지 예. 그 정치 후원금 모금을 했었는데 예, 예. 약 1억 5천만 원 정도 후원을 그 모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런데 3개월 동안 한 9천만 원 정도 모금을 하고 잘 예. 진척이 안 됐어요. 아,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공천 취소를 당하자마자 이틀 동안 6천만 원이 와. 모였거든요. 그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극우 보수 쪽 사람들이 아, 네, 집계하고 오히려 있다. 네, 뭉치고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왜 이런 후보를 공천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있다. 아,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서 보수의 결집이 도태우 무소속 후보 쪽으로 지금 결집을 하고 있는 아. 양상입니다. 그럼 그 김기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네.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그렇죠. 전략공천 됐고 그래서 네.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꼽아놓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예. 그렇지만 지금 도태우 후보가 좀 예. 억울하다 이런 아. 정서가 더 강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대구 경북은 뭐 사실 누구나 국민의힘 후보는 다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지금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예, 예.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예, 예. 당선되더라도 받아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정치권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고 해서 안 받아준 사례가 없다.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차피 국민의힘 돌아갈 사람이니까 예, 예. 이 사람 억울한 사람 찍어줘야 된다 이런 정서가 상당히 높은 거죠. 아, 그러면은 그 도태우 후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선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분위기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도태우 후보 사무실 그리고 김기웅 후보 사무실을 예, 예. 이틀 동안 둘러봤거든요. 예, 예. 분위기가 도태우 후보 쪽이 굉장히 훨씬 분위기가 좋아요. 그쪽에 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야. 또 예,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에 자발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반면에 예, 예. 그 김기웅 후보 쪽 사람들은 예, 예. 아무래도 그 전에 임병헌 의원이 2년 동안 국회의원을 했거든요. 예, 예. 보궐선거로 당선이 돼서 예, 예. 보궐로 들어와서 2년 동안 하고 이번에 그 경선에서 졌기 때문에 예, 예. 그쪽에는 좀 힘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임병헌 후보가 뭐 김기웅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하지만 예, 예. 그 사람들은 사실 못 믿고 있는 거죠. 아, 예. 또 한 군데를 좀 주목을 한다면 예, 예, 예. 경북 경산 선거구를 경산.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네. 경산 선거구는 지금 친박의 좌장이었던 최경환 예. 전 그 산업자원부 장관이었죠. 경제부총리 겸. 예, 예. 그 최경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아, 거기도 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군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친윤 또는 친김건희가 공천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가까운 조지현 전 청와대 행정관이 출마를 했는데요. 그리고 친윤과 소위 그 친박의
혈투가 이제 그 벌어지는 이런 곳이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그렇죠. 아. 근데 여기는 참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데, 예. 어쨌든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최경환 후보가 조지현 후보에 비해서 10% 이상 앞서고 있었어요. 아, 최경환 후보가. 그 네. 친박이 어쨌든 앞서고 그렇죠. 있었다. 예. 앞서고 있었는데, 최근에 지역의 한 언론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예. 지금 최경환 후보와 조지현 후보가 지지율이 거의 오차범위 안에 있고요. 아. 뭐 1%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물론 이제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경환 후보가 상당히 높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굉장히 격전지라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대구 이렇게 경북에서 어떻게 따라잡은 거죠, 그렇게? 이제 최근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구를 2번을 방문했습니다. 아. 지난 21일 그 윤재옥 그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예. 이때 당시에 마이크를 붙잡고 지지 발언을 해서 이제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고요. 예, 그랬죠. 네, 그걸 우리가 단독으로 보도를 처음 했었거든요. 맞아요. 오마이뉴스 단독으로 나갔죠, 기사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대구 경북에서 가장 지금 그 각축을 벌이고 있는 2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예. 한 곳이 중남구 김기웅 후보가 있는 서문시장을 방문을 했었고, 예. 그 다음에 경산으로 이동을 해서 조지현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좀 결집을 해야 된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힘을 실어줘가지고 그런 그 격차가 좀 좁힐 수 있었다라는 뭐 이러한 평가라고 볼 수 있네요. 네. 근데 그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쪽 선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은 혹시 없나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굳이 21일 날 방문을 했는데 그 27일이죠. 어제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 집을 방문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결국은 보수 결집을 하기 위한 제스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서 또 박근혜 씨도 어려울 때일수록 단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수의 결집을 당부하는 시그널로 보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또 지금 박근혜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영아 변호사가 대구 달서구 갑 선거구에 지금 출마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달서구 갑도 사실상은 국민의힘 후보이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유영아 변호사가 얼마 전에 조지현 후보와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한 게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때 유영아 후보가 조지현 후보를 방문을 해서 같이 선거 운동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경환 무소속 후보가 친박이긴 하지만 사실상 좀 협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앞으로 선거까지 한 열흘 좀 넘게 남아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가장 큰 변수로 꼽을 만한 게 있다면 무엇인지요? 사실 이쪽에서는 큰 변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대로 간다면은 국민의힘 소속이 거의 대부분 다 당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 총선과 함께 기초의원 또 광역의원 보궐선거도 같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구 수성구에 지금 수성구 라 선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초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여기서 기초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이유가 재미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배광호 전 수성구 의원인데요. 이 사람이 경산에 집을 샀어요. 그래서 자기 주소가 수성구인데 지난해 11월 달에 경산으로 주소지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르면 그 지방의원이 그 관할 주소지를 이탈을 하면은 자동으로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직에서 퇴직을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배강우 전 의원 때문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거든요. 아, 예,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또 출마를 합니다. 어떻게 출마해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데요. 예, 예. 그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국민의힘의 그 과오로 인해서 후보를 예, 내지 예. 않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 예. 배강우 전 의원이 그럼 나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예.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좀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예, 예. 배강우 전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예, 예. 아니 그 당신 때문에 이 귀책 사유가 생겨서 지금 재보궐선거를 하게 됐는데 예, 예. 왜 출마하느냐? 출마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예.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출마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 예. 예, 귀책 사유로 이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지만 예, 예. 그런 비난도 감수하고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심판을 한번 더 받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좀 약간 좀 황당한 경우. 네, 되게 황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 야당에서는 예, 예.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고요. 예, 예. 더구나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만약 이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도 없지만 당선된다면 예. 국민의힘이 받아줘서도 안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전화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은 기자님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예. 오마이TV는 앞으로도 전국 총선 상황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